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오늘도 내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진단하고요. 어떻게 스스로 훈련해서 해결할 것인지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입니다. 생각 과다가 성인 ADHD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24세 남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을 하고요. 생각에 홀려서 하게 되기도 하고 불안 등의 이유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공상과 잡생각에 빠져서 살았고 연필, 지우개 등을 잘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생각하다가 자동차 소리를 못 들은 적도 많았다고 하고요. 옷 단정이나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 음식도 지저분하게 먹고 체계적인 행동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동문서답을 하고요. 건망증이 있고 착각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있고 대학을 갈까 일본을 갈까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전문 대학이라도 가라고 하신다고 하네요. 이것이 과연 성인 ADHD 아닐까 조사도 하고 맞춰도 보고 어떤 면이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들으신 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은 이것은 생각 과다입니다. 네, 어떤 이제 병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 ADHD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ADHD 약을 먹는다고 나아질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거죠. 생각 과다가 이제 많습니다. 드러난 건 확실히 생각 과다인데요. 생각 과다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행동은 안 하고 생각만 한다는 거거든요. 동물들은 이제 행동만 하죠. 근데 사람은 이제 생각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동은 안 하고 생각만 할 수 있고요. 생각을 안 하고 행동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한테 생각과 행동의 합은 일정하게 돼요. 네, 그 합은. 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줄어듭니다. 행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줄어들죠.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생각 과다를 해결하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또. 네, 그래서 자꾸 연구하고 내가 ADHD 아니냐, 다른 병 아니냐, 이렇게 연구하는 것 자체가 생각이거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생각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뭘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생각이 많은 것, 내가 그 생각이 어떻게 해서 많아졌고 이렇게 됐다라는 건 굉장히 잘 기억도 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디다 써요? 생각을 내 문제를 갖다 정리하는데 또 생각을 쓰는 거죠. 그 자체가 또 생각 과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는 방법은요,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서 깰 수가 없고요.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그 행동이라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일이든 매일 행동을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일입니다. 네, 일은 알바도 되고요. 하여튼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내 직업이다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평생 직업도 아니고요. 당장은 행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알바를 하든지 일용직이든지 심지어는 막노동이든지 일단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그 행동에 내가 목숨 걸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네, 일 능력이 현재는 부족하지 안 해봤으니까요. 부족하더라도 그 행동에 내가 집중하게 됩니다. 네, 집중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줄어들게 되겠죠. 생각이 줄어들면은 과거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고요.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네, 바로 행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선택 중에 하나가 대학을 간다는 선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대학을 가면은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현재 시점에서의 공부는 또 생각 과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공부가 안 되죠. 네, 그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되고요.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먼저 해서 내가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을 갖다가 다 회복시키고 병에 대한 생각 과다에 대한 생각을 다 줄어든 다음에는 그때는 다시 대학을 가겠다는 공부를 선택해도 됩니다. 둘째 뿔입니다. 어지럼증이 난소의 호르몬 문제인지를 묻는 55세 주부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럼증이라고 하네요. 근데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거보다는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쓰셨는데 1년 전에 자궁 적출술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왼쪽 난소 절제도 시도를 했었는데 장시간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실패를 했고 난소 줄만 자른 상태라고 하네요. 오른쪽 난소는 25년 전에 적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는데 이게 이 난소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이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난소는 다 알다시피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 즉 성장기 때 이제 이렇게 성숙하게 하는 그 호르몬이죠. 예,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주로 분비되고 또 부신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이제 성장을 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뭐겠어요? 네, 임신과 출산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끝나면은 이제 난소의 기능은 다 없어져서요.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죠. 네, 이것을 폐경기라고 합니다. 이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거는요, 네, 상실이 아닙니다. 네, 내가 이제는 젊음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예, 인체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상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자꾸 이걸 폐경기를 병이라고 보시고 폐경기에서 증세가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폐경기에 따른 증세일 뿐이지 그걸 병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큰 병이 온 거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갱년기 완치 훈련이라는 강의를 올려놨어요. 네, 그걸 참고해 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난소를 갖다가 수술하신 분이 왜 못 찾았을까요? 네, 이분이 실력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때쯤 되면은요, 1년 전이면은 이제 만 54세였거든요. 그러면 난소가 폐경이 돼서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형태가 없어져요. 못 찾는 게 당연한 거죠.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았다기보다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난소줄을 잘랐다는데 난소줄이 아니고요. 나팔관이라는 겁니다. 난소하고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자궁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난소에서 이제 이 젊었을 때 난자를 분비를 하면은 나팔관이 그걸 잡아서 그 끝이 나팔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나팔같이 생겨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관을 통해서 이제 자궁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난소줄 나팔관을 잘랐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네. 네, 왼쪽 난소를 이 시기에 적출을 했던 안 했던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도 없습니다. 이번에 어지럼증하고는 더더욱 관계가 없고요. 호르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지럼증은요. 네, 어지럼증을 고치면 되죠.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어지럼증은 제가 어지럼증 완치 훈련에 강의에 올려놨어요. 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이 됩니다. 이석증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가서는요, 이게 오래되잖아요. 예, 그럼 원래 이유는 다 없어지고요. 예, 머리에 어지럼증 회로가 생깁니다. 네, 회로는 이게 내가 왜 그럴까, 난소 불균형 때문이 아닐까, 이런 온갖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지럼증 회로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이 되겠죠. 네,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라든지 수술을 잘못 받았다든지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자, 어지럼증 완치 훈련 하시고요. 당연히 내 몸만 회복 훈련 그리고 훈련 하신 다음에 하시는 거고요. 정 혼자서 못하겠다 그러면 항상 닥터와 함께 하는 거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셋째뿐입니다.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동생의 퇴원 요구와 의사의 증약 처방 사이에, 그러니까 입원하신 그 병원에서 이제 증약을 해야 되겠다 사이에서 고민하는 형님입니다. 남동생이 50세 미혼이라고 하네요. 지난 2년 전부터 계속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3년 전에 조현병이 발병해서 그 사이에도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하네요. 현재 주문제는 성적 요구를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간호사라든지 복지사에 손을 잡는다든가 성적인 글을 써서 메모를 전달한다고 한다든가 이런 이제 행동을 한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의사는 강한 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런 행동을 갖다가 다 막을 수 있느냐? 그걸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부작용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동생과 이제 면회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면은 이 형님이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잘 할 수 있으니 퇴원을 좀 시켜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지금 당장 문제는 이제 성적 요구의 표출 문제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가족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상태대로 그냥 간다 그러면 계속 병원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거죠. 네, 병원이라는 이렇게 격리된 공간, 이건 뭐 우리가 형무소에 그 조금 더 다르긴 하지만은 네, 형무소에서 격리되는 것과 그게 뭐가 같겠어요. 네, 제가 5년간 미국에서 수학하면서요, 네, 유학하면서 이제 정신병원을 정말 여러 번 갔었습니다. 네, 갔는데 정말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는요, 뭐 어릴 때부터 계속 병원 생활만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야, 참 정신병이라는 게 정말 그렇구나. 못 고치는 병이구나. 네, 그런 인상을 가지고 왔죠.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격리를 시킨 거고요.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상태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게 한다. 네, 이런 선택이 있는 겁니다. 네, 이를 선택하면 지금 하던 대로겠죠. 네, 이를 선택하면은요, 이제 가족이 바로 이것을 감당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닥터유와 함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만, 그러니까 동생만 훈련해서는 동생이 이제 어느 정도 훈련할 이제 의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지금 더 큰 동기는 이제 가족한테 있지 않겠어요? 가족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족과 환자가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닥터유와 함께. 그렇게 해서 사회 적응도 시키고요. 또 아까 문제가 됐던 성적 욕의 표출 문제도 해결하고요. 그래서 뭐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 적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계속 적응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으로서. 네, 이게 이제 훈련입니다. 현재요, 이제 제일 그 정신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남을 크게 해친다든지 자신을 크게 해친다든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요, 그렇게 남을 크게 해친다든지 자신을 해칠 것 같지는 전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적 욕구도요, 부작용이 많은 약으로 누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눌렀던 욕구가 더 크게 튀어나와서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네, 그거보다는 태어나면은요, 그 욕구를 갖다가 충족할 수 있는 뭐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표출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대신 가족이 좀 더 동생에 대해서 좀 더 감당을 하셔야 되고요. 가족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넷째 분입니다. 이명에 대한 의식을 계속해서 우울한 42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귀가 멍멍해지고 삐 하는 소리가 났었다고 하네요. 어느 날 아마 형님 되시는 분이, 형님은 아마 동서겠죠? 네, 형님 되시는 분이 진짜 이명으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님한테 직접.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이명이라는 것은 계속 나는 거다. 자기같이 1년에 한두 번 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열이 확 나면서 네, 불안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귀에서 치 하는 소리가 잠깐 들린 게 아니고 조금 몇 분 아니면 몇 시간 이렇게 들렸나 보죠. 하여튼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엄청 놀랐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했다고 해요. 야, 이거 어떡하지? 뭐 하여튼 증세도 있고 반응도 하고.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자신에 대해서 또 겁이 났다고 합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겁도 나고 다시 불안해지고 우울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네,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과거에요, 임신 중에 빈혈로 입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입원해 있는 동안에 어느 날 TV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사람을 등장시키기가 어려우면은 몽따주를 갖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몽따주를 갖다가 TV 화면에서 봤는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게 이제 무섭게 다가오고 몸에 열이 나면서 똑같은 증상이죠. 두근거렸다고 하네요. 당시에 시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지우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통제가 안 되고 오히려 신경쇠약이 더 돼가지고 나중에 가서는요 거의 뭐 똥오줌까지 남이 받아내는 거의 누워서만 생활했다고 하네요. 또 다른 문제는요. 그때 이제 다인실 병실에 여러 사람이 있는 병실에서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 다른 환자를 병문안 온 분이 어디가 아프다 뭐 이런 말을 뭐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병원에 왔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마치 내 문제 같이 여겨진답니다. 나도 거기가 아파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빠져든다고 하네요. 의식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의식하게 되고요. 더 집착하게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런 자신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우울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의 대상은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 그러니까 병에 대한 불안의 대상은 자꾸 옮겨가고요. 남이 무슨 말 하면은 그 말에 따라서 자꾸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 문제는 말이죠. 그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건강염려증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생각 강박입니다. 강박은 원래 이제 행동 강박이 많은데 요새는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 강박이 많습니다. 같은 생각들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을 강박적으로 하면 당연히 불안이 동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강 염려와 생각 강박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완치훈련은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기입니다. 항상 이제 과거부터 시작을 해요. 이분도 사실은 제가 거꾸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진단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하신 분들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과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오늘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거꾸로 다시 재조합을 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에 어떤 문제가 있고 다시 그걸 오늘에서 과거로 봅니다. 네, 근데 보통은 과거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게 정말로 생각 강박을 일으키는 또는 많은 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과거부터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과거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오늘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과거를 생각하는 게 오늘의 나죠. 내가 오늘의 그런 과거를 생각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만큼 얘기하셨으니 이제 그만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완치훈련이죠. 내 몸만 회복 훈련하시고요. 쉼 숙면 훈련하시고요. 둔감 훈련하시고 물 2리터 마시기를 한 후에 건강염려증 완치훈련 하세요. 강의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박증, 생각 강박 완치훈련인데 이게 이제 바로 생각 선택 훈련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분도 일을 하세요. 직장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네요. 일상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 내가 뭐 몸을 어떻게 하고 싶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겠다. 그리고 행동을 하겠다. 네, 이런 걸 갖다가 A라고 해볼까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증상, 병을 연구하고 기억하는 것, 네,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걸 B라고 해볼까요? 네, 잘 때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의식을 잃기 때문에. 네, 깨어나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A, 아니면은 병에 대한 것을 하는 B, 이 둘 중에서 항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 생각 강박을 해결해야 내가 일상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생각 강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B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다시 A를 선택을 하는 거죠.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을 보면 말이죠. B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내가 B를 줄이겠다라는 게 B이기 때문에 B는 줄일 수 없어요. 근데 A를 선택할수록 B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A를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지지부진해요. 그런데 자꾸 선택하는 훈련 하잖아요. 그러면은 B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B가 다 없어집니다. 자, 열심히 하시면은요, 제대로 하시면 2주 만에 되고요. 천천히 하셔도 3개월이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요. 네, 쉽게 하기를 해보세요. 네,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네, 그러면은 다 쉬워지고요. 네, 그리고 즐기게 됩니다. 딱 내 몸만 서면 한 번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